안녕하세요. 비밀사연 드라마 시작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여도 괜찮을까? 정희는 어두운 방 안에서 휴대폰 속 전단지 사진을 확대했다. 묻지마 관광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출발. 49살, 이혼 8년 차. 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정희는 동네 아이들에게 과외를 하며 하루하루를 채웠다.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빈집으로 돌아오는 저녁은 언제나 무거웠다. 특히 주말이면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전단지를 처음 본 것은 일주일 전이었다. 장을 보러 가다가 전봇대에 붙은 알록달록한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 천천히 읽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곳으로. 참가비 5만 원, 점심 포함.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계속 그 사진을 들여다봤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다.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다. 결국 금요일 밤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신청을 했다. 참가비를 입금하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토요일 새벽 5시 30분에 알람이 울렸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6시 30분에 집을 나섰다. 집합 장소는 지하철역 앞이었다. 30분 정도 걸어서 도착했다. 이미 몇 명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중장년의 사람들이었다. 다들 혼자 온 것 같았다. 서로를 힐끔거리며 쳐다보면서도 선뜻 말을 걸지 못하는 어색한 분위기였다. 정희도 조금 떨어진 곳에 섰다. 7시 10분쯤 관광버스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기사님이 내려왔다. 사람들이 하나둘 버스에 오르기 시작했다. 정희도 버스로 향했다. 계단을 올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다. 어디에 앉을까 두리번거리는데 중간쯤 창가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쪽으로 가려는데 복도 쪽 자리에 누군가 이미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덩치가 제법 컸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린 듯 검었다. 편한 작업복 차림이었다. 여기 앉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투박한 인상과는 달랐다. 정희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내다봤다. 버스가 출발했다. 기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묻지마 관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충청도 쪽 산골 마을로 갑니다. 편안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도시를 벗어나니 점점 풍경이 달라졌다.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대신 넓은 논밭이 펼쳐졌다.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다.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버스가 휴게소에 멈춰섰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다. 정희도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옆자리 남자에게 실례한다고 말하고 복도로 나왔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오는 길에 커피 자판기 앞을 지나쳤다. 갑자기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다. 자판기 앞에 섰는데 아까 옆자리에 앉았던 남자가 바로 옆에 서 있었다. 커피 드실래요?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뽑을게요. 아니요, 제가 2잔 뽑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냥 같이 드세요. 남자는 동전을 넣고 버튼을 2번 눌렀다. 커피 2잔이 나왔고 하나를 정희에게 건넸다. 정희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휴게소 한쪽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어색한 침묵이 흘렸지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다. 혼자 먹는 커피는 쓰죠. 둘이면 좀 덜 쓰고. 남자의 말에 정희가 미소 지었다. 오늘은 향이 나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남자가 다시 말을 걸었다.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살아서요.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저도 혼자 삽니다. 남자가 정희를 힐끗 쳐다봤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정희도 더 이상 말하기가 어색해서 그냥 커피만 마셨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남자가 다시 말을 걸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희라고 합니다. 김정희요. 아, 네. 저는 박도윤이라고 합니다. 버스에 다시 올라탔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다. 이번에는 도윤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묻지마 관광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도윤 씨는요? 저도 처음이에요. 그냥 심심해서 왔습니다. 저도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요. 그렇게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도윤은 동네에서 정육점을 한다고 했다. 30년 넘게 했다고 했다. 힘든 일이지만 익숙해지면 괜찮다고 했다. 정희는 과외를 한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글자를 천천히 가르치는 일이 좋다고 했다. 1시간쯤 더 달려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기사님이 점심시간이라고 했다. 식당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큰 한옥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큰 상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각종 나물과 전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정희는 구석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도윤이 따라왔다. 여기 같이 앉아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다. 산에서 나는 나물들이라 그런지 향이 진했다. 맛있네요. 도윤이 말했다. 정말 맛있어요. 오길 잘했어요. 그러게요. 저도 오길 잘했습니다. 도윤이 정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처음 보는 미소였다. 버스에서는 무뚝뚝했는데 이렇게 웃으니 인상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사람들은 마을을 구경하러 나갔다. 정희도 도윤과 함께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마을 끝자락에 커다란 나무가 서 있었다.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고목이었다. 그 밑에는 나무 벤치가 하나 놓여 있었다. 벤치에 앉아 쉬었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새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다. 집합 시간이 되어 버스로 돌아왔다. 기사님이 이번에는 근처 계곡으로 가자고 했다. 10분쯤 가니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려 계곡가로 향했다. 정희도 도윤과 함께 계곡으로 걸어갔다. 물에 손을 담가보니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기분이 상쾌했다. 사진 찍어 드릴까요? 도윤이 제안했다. 아, 괜찮아요. 아니에요. 기념으로 남겨야죠. 도윤이 정희의 핸드폰을 받아들고 카메라를 켰다. 정희는 어색하게 계곡을 배경으로 섰다. 오랜만에 찍는 사진이었다.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혔다. 도윤이 핸드폰을 돌려주며 말했다. 잘 나왔어요. 활짝 웃는 모습 좋네요. 사진을 보니 제 얼굴이 보였다. 오랜만에 보는 웃는 얼굴이었다. 언제 이렇게 웃었나 싶을 정도로 밝은 표정이었다. 도윤 씨도 사진 찍으세요. 저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도 찍어드릴게요. 도윤이 계곡을 배경으로 섰다. 카메라를 보는 표정이 무척 어색했다. 사진을 찍어주고 핸드폰을 돌려줬다. 1시간쯤 계곡에서 시간을 보낸 후 다시 버스에 올랐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피곤한지 버스 안이 조용해졌다. 몇몇은 잠이 든 것 같았다. 정희도 피곤했다. 아침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까 눈이 스르륵 감기려 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생각했다. 오랜만에 외롭지 않은 하루였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작은 일상이었지만 소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정희 씨. 저도요, 도윤 씨. 집 앞에 도착했다. 헤어지면서 도윤이 말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도윤 씨도요.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다. 계곡 앞에서 찍은 사진. 오랜만에 보는 제 웃는 얼굴. 도윤과 함께 찍은 사진은 없었지만 오늘 하루가 사진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밤 10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누구일까 싶어서 화면을 켰다. 도윤이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셨죠? 오늘 정희 씨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자를 읽는 동안 미소가 지어졌다. 49살 나이에 이런 문자를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다. 너무 짧으면 무뚝뚝해 보일 것 같았고 너무 길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보일 것 같았다.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도윤 씨 덕분에 오랜만에 덜 외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잘 들어왔어요. 도윤 씨도 푹 쉬세요. 답장을 보내고 나니 또다시 핸드폰만 들여다보게 되었다. 혹시 또 문자가 올까 싶어서 기다렸지만 더 이상 문자는 오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밤 늦은 시간이었으니까.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도윤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늘 있었던 모든 것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휴게소에서 마신 커피, 식당에서 나눈 대화, 계곡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헤어질 때 나눈 짧은 인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전단지 사진이 놓인 책상 위에서 휴대폰 화면에 작은 불빛이 켜져 있었다. 오랜만에 설레는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문자가 와 있었다. 도윤이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정희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정희 씨는 오늘 뭐 하세요? 마음이 설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아침부터 이렇게 누군가가 안부를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저는 오늘 과외 수업이 있어요. 도윤 씨는요? 저도 가게 나가야 해요. 혹시 점심시간에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루에 서너 번 정도였다. 간단한 안부와 일상을 나누는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났다. 아침 인사부터 시작해서 점심 먹었는지, 저녁은 뭘 먹었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작은 일상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갔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도윤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정희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주말이요? 토요일은 괜찮은데요. 그럼 토요일에 같이 저녁 식사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맛있는 집이 있거든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렸다. 49살 나이에 데이트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설레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떻게 머리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옷장을 열어봤다. 평소에 입던 편한 옷들 뿐이었다. 금요일 오후 과외를 마치고 동네 옷가게에 들렀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단정한 옷을 골랐다. 집에 와서 거울 앞에 서봤다. 오랜만에 제대로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토요일 저녁 약속 장소는 동네에 있는 한 식당이었다. 정희가 조금 일찍 도착했다.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도윤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도윤도 평소와 다르게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머리도 정돈한 것 같았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정희 씨,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꽃다발을 건넸다. 이거 받아주세요. 뭘 사야 할지 몰라서 꽃집 사장님이 추천해 준 걸로 샀어요. 작은 장미 꽃다발이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꽃이었다. 결혼 전 남편에게 받았던 것 이후로 처음이었다. 고마워요, 도윤 씨. 정말 예쁘네요.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한적한 식당이었다. 구석자리에 앉았다. 갈비찜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과외 학생들 이야기를, 도윤의 가게 이야기를,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어색하지 않았다. 음식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이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다. 우와, 정말 맛있네요. 그쵸? 제가 자주 오는 집이에요. 혼자 와서 먹을 때도 있고요. 식사를 하며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 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다. 오히려 도윤에게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다. 8년 됐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었어요. 알게 됐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 사는 게 편해졌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도윤 씨는요? 결혼하신 적 있으세요? 도윤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뭔가 말하기 힘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다.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 이혼했어요. 사실 3번이나요. 3번이요?
놀라서 되물었다. 3번이나 결혼했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 네. 첫 번째는 젊었을 때 했는데 제가 일만 하느라 가정을 돌보지 못했어요. 아내가 외로워했죠. 결국 헤어졌어요. 두 번째는 성격 차이였고요. 서로 맞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작년에 헤어졌어요. 모두 제 탓이에요. 제가 부족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의 일이잖아요. 아니에요, 정희 씨. 사실은 동네에서 제 소문이 안 좋아요. 도윤이 말을 멈췄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지만 기다려 주었다. 서로에게 미안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잘 버티고 있어요. 정희가 먼저 말했다. 제 얘기도 숨기고 싶지 않아요. 소문이 따라다니지만 사실로만 보이진 않길 바랄 뿐이에요. 도윤이 정희를 바라봤다. 진지한 눈빛이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도윤 씨. 과거는 과거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근처 공원으로 갔다. 저녁 시간이라 산책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걷는 것이 낭만적으로 느껴졌다. 정희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도윤 씨. 공원을 한 바퀴 돌아 벤치에 앉았다.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다. 어릴 적 추억, 좋아하는 음식, 취미. 하지만 그 시간이 소중했다. 외롭지 않았다. 행복했다. 시간이 늦어져 일어섰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렸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정희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정희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살짝 힘을 주어 잡았다. 천천히 가요, 우리. 정희가 말했다. 천천히. 대신 꾸준히. 도윤이 대답했다. 신호가 바뀌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길을 건넜다. 집 앞까지 도윤이 바래다 주었다. 오늘 정말 고마워요, 도윤 씨. 저야말로 즐거웠어요, 정희 씨. 헤어지려는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정희의 손을 다시 잡았다. 정희 씨, 다음 주에도 만날까요? 네, 좋아요. 도윤이 정희의 손을 살짝 쥐었다가 놓았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한동안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다. 손에 남아있는 따뜻함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섰다. 꽃다발을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다. 오랜만에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꽃다발을 꽃병에 꽂았다. 물을 부어주고 가만히 바라봤다. 작은 장미들이 예뻤다. 침대에 누웠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다. 49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다. 외로웠던 지난 8년이 떠올랐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던 그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았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생겼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도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집에 잘 들어가셨죠?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기다려지네요. 편히 주무세요, 정희 씨. 미소가 지어졌다. 답장을 보냈다. 네, 잘 들어왔어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꼭 고마워요. 예쁘게 꽂아놨어요. 도윤 씨도 푹 쉬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오늘 밤은 외롭지 않을 것 같았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2번씩 만났다.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대화도 자연스러워졌고 침묵도 편안해졌다.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도윤이 제안했다. 정희 씨, 이번 주말에 묻지마 관광 또 있대요. 같이 갈까요? 좋아요. 처음 만난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생각나네요. 토요일 아침 우리는 다시 묻지마 관광버스에 올랐다. 이번에는 강원도 쪽으로 간다고 했다. 버스에는 지난번과 비슷하게 중년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몇몇 얼굴은 지난번에 봤던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았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편안했다. 버스가 출발했다. 도시를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렸다. 도윤이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제가 싸왔어요. 간단하지만 같이 먹어요.
보자기를 풀자 작은 도시락이 나왔다. 김밥과 삶은 달걀, 방울토마토가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이거 도윤 씨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버스 창가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도윤이 김밥 하나를 집어 정희에게 건넸다. 소금 조금. 정희도 방울토마토 하나를 집어 도윤에게 건넸다. 김치 조금. 둘 다 웃었다. 작은 나눔이 자연스러웠다. 행복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어느 시골 식당에 도착했다. 이번에도 한정식이었다. 사람들이 우르르 식당으로 들어갔다. 정희와 도윤도 함께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저도 이거 좋아해요. 나중에 집에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식사를 마치고 마을을 산책했다.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마을 뒤쪽에 조용한 벤치가 있었다. 나란히 앉아 쉬었다. 멀리 산이 보였다.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희 씨, 네, 도윤 씨. 저 정희 씨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정희는 도윤을 바라봤다. 저도 도윤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도윤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좋아요. 외롭지 않아요. 도윤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정희도 그 손을 꼭 잡았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집합 시간이 되어 버스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윤의 어깨에 살짝 기댔다.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대로 있어 주었다. 오늘 마음이 덜 흔들렸어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도윤이 대답했다.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흔들리는 차창에 몽글한 불빛들이 반짝였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도윤의 어깨에 기댄 채로 편안했다. 안전했다. 행복했다. 1시간쯤 지나 버스가 집합 장소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다. 정희와 도윤도 버스에서 내렸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도윤 씨. 여기서 헤어져도 돼요. 아니에요. 집까지 갈게요. 둘은 천천히 걸었다. 말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집 앞에 도착했다. 정희가 먼저 말했다. 오늘 정말 고마워요, 도윤 씨. 도시락도 맛있었고요.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즐거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헤어지기 아쉬운 시간이었다. 들어가세요. 늦었어요. 네, 도윤 씨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희가 돌아서려는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정희 씨, 네,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죠? 네, 당연하죠. 정희가 미소 지었다. 도윤도 따라서 웃었다.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을 닫기 전에 뒤돌아봤다. 도윤이 아직 서 있었다. 손을 흔들어 주었다. 도윤도 손을 흔들었다.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오늘 도윤이 한 말이 계속 떠올랐다.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다. 정희도 같은 마음이었다. 도윤과 함께 있고 싶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웃고 싶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하루가 행복했다. 작은 일상이었지만 소중했다. 도시락을 나눠 먹은 것, 벤치에 나란히 앉아 손을 잡은 것, 버스에서 어깨에 기댄 것, 모든 순간이 특별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도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집에 잘 들어가셨죠?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희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편히 주무세요. 답장을 보냈다. 네, 잘 들어왔어요.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도윤 씨도 푹 쉬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오늘 밤도 따뜻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주말 우리는 또 묻지마 관광에 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산 쪽으로 간다고 했다. 토요일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다. 도윤이 먼저 와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희 씨. 안녕하세요, 도윤 씨. 버스에 올랐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 얼굴이 조금 달랐다. 지난번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그 중에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특히 눈에 띄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 남자는 도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어딘가 도시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버스가 출발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그 남자가 정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정희 쪽으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남자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다. 정희는 도윤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아니요, 같이 왔어요. 저분이랑요. 아, 그러시군요. 부부세요? 아니요. 그냥 친구요.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정희도 모르겠었다. 부부라고 하기에는 법적으로 그런 관계가 아니었고 연인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냥 친구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얼버무렸다. 아, 저는 한지호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도윤이 조용히 물었다. 친구라고 하셨어요? 아, 그냥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도윤의 표정이 조금 굳어진 것 같았다. 정희는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산골 마을의 식당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우르르 식당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정희와 도윤도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한지호가 우리 맞은편에 앉았다. 다시 뵙네요. 저도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도윤은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정희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지호가 계속 말을 걸어왔다. 어디서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묻지마 관광은 처음인지. 질문이 이어졌다. 친절한 척하면서도 계속 정희에게만 말을 거는 것이 왠지 신경이 쓰였다. 정희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아이들 과외를 해요. 아, 선생님이시군요. 멋지시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정말 어려 보이세요. 49이에요. 와, 정말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40대 초반으로 보여요. 피부도 정말 좋으시고. 과한 칭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다. 도윤은 이런 달콤한 말을 잘하지 않았다. 지호의 말에 정희의 마음 한구석이 간지럽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정희와 도윤이 마을을 걷고 있는데 지호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저도 같이 걸어도 될까요? 혼자 다니려니 좀 심심해서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다. 결국 우리 셋은 함께 마을을 걷게 되었다. 지호는 주로 정희에게만 말을 걸었다. 도윤은 묵묵히 걷기만 했다. 그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져 갔다. 정희 씨, 참 젊어 보이세요. 정말 매력적이세요. 고맙습니다. 혹시 서울에 올라오실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맛있는 식당들 많이 알아요. 도윤이 짧게 끼어들었다. 지나가겠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지호는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했나 봐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윤 씨, 좀 과하다고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아니에요. 저도 좀 불편했어요. 지호 씨가 계속 말을 걸어서요. 괜찮으시면 다행이에요.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버스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같은 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마음이 어긋나는 느낌이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윤은 눈을 감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대화가 없었다. 평소처럼 편안하지 않았다. 무언가 벽이 생긴 것 같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도 평소처럼 따뜻한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 어색하게 등을 돌렸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도윤 씨도요.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마음이 무거웠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이렇게 어색해진 걸까? 도윤이 화난 건 아닐까? 아니면 실망한 걸까? 휴대폰을 들었다. 도윤에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었다.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보내지 못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도윤과의 어색한 분위기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동시에 지호가 했던 칭찬들도 함께 떠올랐다. 젊어 보인다. 매력적이다. 피부가 좋다. 도윤은 한 번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그것이 조금은 서운하게 느껴졌다. 물론 도윤은 진심으로 정의를 대해주었다. 배려도 많이 해주었다. 하지만 이런 달콤한 말은 해본 적이 없었다. 한밤중에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도윤이었다. 미안해요, 정희 씨. 제가 너무 심했어요. 그냥 정희 씨를 빼앗길까봐 불안해서 그랬어요. 화 풀어주세요. 문자를 읽으니 마음이 조금 풀렸다. 하지만 동시에 지호의 칭찬이 자꾸만 생각났다. 도윤과 지호를 비교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요, 도윤 씨. 저도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조심할게요. 푹 쉬세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편했다. 뭔가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도윤과는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예전만큼 편하지 않았다.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희는 혼자 고민에 빠져 있었다. 도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다. 문자는 주고받았지만 만나지는 못했다. 도윤이 바쁘다고 했고 정희도 괜찮다고 대답했다. 금요일 저녁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정희 씨, 저 한지호입니다. 기억하시죠? 아, 네. 어떻게 제 번호를... 아, 묻지마 관광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죄송한데 내일 시간 있으세요? 내일이요? 네, 묻지마 관광이 있거든요. 같이 가실래요? 정희는 망설였다. 도윤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도윤과는 요즘 어색했다. 그리고 솔직히 지호의 칭찬이 듣고 싶기도 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나니 찜찜했다. 도윤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문자만 보냈다. 도윤 씨, 내일 개인 일정이 있어요. 혼자 다녀올게요. 토요일 아침 버스에 올랐다. 지호가 이미 앉아 있었다. 정희 씨, 여기 앉으세요. 정희는 지호 옆에 앉았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이미 온 이상 어쩔 수 없었다. 버스가 출발했다. 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저번에는 제가 실례를 많이 했죠. 정말 죄송해요. 도윤 씨한테 미안하게 됐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희 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도윤 씨랑 어떤 사이세요? 부부는 아니신 것 같고.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대답하기 어려웠다. 글쎄요. 정확히 뭐라고 말하기 애매해요. 사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친한 친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오늘 같이 점심 식사해도 될까요?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다. 네, 좋아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도착했다. 정희는 지호와 나란히 앉아 식사를 했다. 지호는 대화를 정말 잘 이끌었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했다. 서울에서의 사업 이야기, 여행 다녔던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정희를 즐겁게 해주었다. 정희 씨는 정말 매력적이세요. 나이를 전혀 느낄 수 없어요. 정말 젊으시고 아름다우세요. 또 그런 칭찬이었다. 이번에는 더욱 달콤했다. 정희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지호가 제안했다. 정희 씨, 근처에 예쁜 정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가볼까요? 사진도 찍고요. 네, 좋아요. 우리는 함께 정원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이었다. 꽃들이 만발해 있고 작은 연못도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지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정희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뭔데요? 저 정희 씨 마음에 들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이런 말하면 부담스러우실까봐 참았는데 오늘 이렇게 단둘이 있으니까 말하고 싶어졌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호 씨, 저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지호가 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뿌리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그 손을 잡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다.
정희 씨, 키스해도 될까요? 한 번만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렇게 하고 싶었다. 모든 이성이 마비된 것 같았다. 지호가 정희에게 키스했다. 도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키스였다. 더 부드럽고 더 섬세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뭔가 공허했다.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키스가 끝나고 정희는 황급히 일어났다. 저 정리가 안 됐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정희 씨. 제가 너무 급하게 굴었나 봐요. 정희는 혼자 걸었다. 정원을 벗어나 마을길을 걸었다.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도윤을 배신한 거 아닌가. 아니, 배신이라고 할 수 있나?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도 아닌데.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도윤에게 미안하다는 것을. 해질녘 혼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호와는 어색하게 헤어졌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필요했던 건 칭찬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용기였는데. 집에 도착해 거울 앞에 섰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이게 나인가?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나? 침대에 누웠다. 눈물이 흘렀다. 도윤 생각이 났다. 투박하지만 진심이었던 도윤. 말은 서툴렀지만 배려했던 도윤. 달콤한 말은 없었지만 따뜻했던 도윤.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휴대폰을 들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하고 그냥 눈을 감았다. 그날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희는 도윤을 피했다. 문자가 와도 짧게만 답했다. 만나자는 말에도 바쁘다고 핑계를 댔다. 죄책감 때문이었다. 도윤을 볼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도윤은 계속 연락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정희 씨,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돕고 싶어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났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금요일 저녁 도윤이 전화를 걸어왔다. 정희 씨, 내일 묻지마 관광 같이 가요. 온천 쪽이래요. 제발 만나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정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네, 알겠어요. 토요일 아침 버스에서 만났다. 도윤이 먼저 와 있었다. 정희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정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오랜만이에요, 정희 씨. 네, 도윤 씨. 버스 안에서 별말 없이 앉아 있었다. 도윤은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살짝 피했다.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온천에 도착했다. 남녀가 분리되었다. 정희는 여탕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 옆에서 두 여자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여자 봤어? 박도윤 정육점 사장이랑 다니는 여자잖아. 아, 맞아. 근데 다른 남자들이랑도 만난다던데. 한지호라는 사람이랑도 만나고. 에이, 그 나이에 바람둥이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숨이 막혔다. 온천에서 나와 옷을 급하게 입고 밖으로 나왔다. 도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네,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도윤도 말을 걸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 씨,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돕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을 고백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도윤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 도윤 씨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다 알고 있었어요, 정희 씨. 네, 지호 씨랑 만난 것도 정원에서 있었던 일도 다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정희 씨 얘기하는 것도 다 들었어요. 충격이었다. 도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 그냥 두고 보셨어요? 정희 씨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참았어요. 정희 씨를 믿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도윤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정말 죄송해요, 도윤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호 씨의 달콤한 말에 흔들렸어요. 칭찬이 듣고 싶었어요. 제가 매력적이라는 말이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잘못이었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몰랐어요. 도윤이 정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정희 씨, 제가 말은 서툴러요. 달콤한 말도 잘 못해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정희 씨를 정말 아껴요. 사랑해요. 저도 도윤 씨를 사랑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필요한 건 달콤한 말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요. 저한테 돌아올 수 있어요? 네, 돌아갈게요.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게요. 이제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저랑만 만나요. 그리고 묻지마 관광도 우리 둘이만 가요. 네, 그럴게요. 정말 고마워요, 도윤 씨.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오랫동안 껴안고 서 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감이었다. 그리고 제가 찾던 것이 바로 이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달콤한 말이 아니라 진심. 칭찬이 아니라 배려. 세련됨이 아니라 따뜻함. 도윤이 정희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앞으로는 우리 둘의 속도만 보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네, 함께 가요. 가로등 아래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다. 그 그림자가 이제는 하나처럼 보였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오늘 일이 꿈만 같았다. 모든 것을 고백했다. 용서받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도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오늘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다시 시작해요, 정희 씨. 이번에는 더 단단하게. 사랑해요. 답장을 보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기다려주셔서, 믿어주셔서. 저도 사랑해요, 도윤 씨. 평생 함께해요.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었다. 죄책감도 사라졌다. 미래가 보였다. 도윤과 함께할 미래가. 일주일이 지났다. 도윤과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 더 조심스러웠다. 더 진지했다. 무엇보다 도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한순간도 그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도윤도 달라졌다.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했다. 더 자주 만나자고 했다. 정희를 놓칠까봐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 정희 씨, 이번 주말에 뭐해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제주도 갈까요? 딱 하루만요. 아침 비행기 타고 가서 저녁 비행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주도요? 네, 정희 씨랑 단둘이 여행 가고 싶어요. 묻지마 관광 말고 진짜 우리 둘만의 여행이요. 정희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단둘이 여행이라니. 설레면서도 조금 두려웠다. 좋아요. 가요. 정말요? 고마워요, 정희 씨. 토요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갔다. 도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파란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제주도에 도착했다. 렌터카를 빌려서 해안도로를 달렸다. 바다가 정말 예뻤다. 도윤이 운전하는 동안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행복했다. 점심은 해산물 식당에서 먹었다. 신선한 회와 따뜻한 해물탕이 일품이었다. 식사 후에는 근처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좋았다. 바람이 시원했다. 정희 씨, 사진 찍어요. 도윤이 정희를 바다를 배경으로 세웠다. 여러 장 찍어주었다. 정희도 도윤을 찍어주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둘이 함께 찍었다. 처음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오후에는 작은 카페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의 계획하고 싶은 일들, 소소한 꿈들. 정희 씨는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글쎄요. 특별히 큰 꿈은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도윤 씨랑 함께요. 저도 그래요. 정희 씨랑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제 꿈이에요. 해가 지기 시작했다. 도윤이 미리 예약해둔 펜션으로 향했다. 해변가 펜션이었다. 방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어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파도 소리가 잔잔한 자장가처럼 들렸다.
우리는 창문 앞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석양을 바라봤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아름다운 광경에 빠져들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정희 씨, 도윤이 조심스럽게 정희의 이름을 불렀다. 네, 도윤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정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도윤을 바라봤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법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마음으로라도 부부가 되고 싶어요. 평생 정희 씨랑 함께 살고 싶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정희 씨가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정희 씨가 반갑게 맞아주면 좋겠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정희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눈물이 핑 돌았다. 49살 나이에 이렇게 진심 어린 프로포즈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네, 좋아요. 저도 도윤 씨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도윤 씨가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도윤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어보니 소박하지만 예쁜 은반지 2개가 들어있었다. 이거 제가 준비했어요. 비싸지는 않지만 진심을 담았어요.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정희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정희도 도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바라봤다. 고마워요, 도윤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희 씨. 저녁은 펜션 근처 식당에서 먹었다. 제주 흑돼지 고기가 정말 맛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해변을 걸었다. 밤 바다는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별이 많았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혹시 또 흔들리면요? 정희가 불안한 마음에 물었다. 그땐 말해주세요. 같이 붙잡읍시다. 우리 둘이 함께 이겨내요. 네, 그럴게요. 펜션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상처들, 실수들, 후회들,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눴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다. 정희 씨, 제가 과거에 3번이나 이혼했잖아요. 그게 항상 저를 괴롭혔어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잘못해서 다들 저를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도윤 씨,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정희 씨가 있어서 제가 구원받았어요. 정희 씨 덕분에 다시 사랑할 용기가 생겼어요. 저야말로 도윤 씨 덕분이에요. 외로웠던 제 인생에 빛이 들어왔어요. 밤이 깊어졌다. 창가에 나란히 섰다. 같은 풍경을 같은 속도로 바라봤다. 서서히 밝아지는 달빛 아래 2개의 실루엣이 겹쳐졌다. 둘의 애틋한 마음만큼이나 아주 뜨거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창밖으로 일출을 봤다. 너무나 아름다웠다. 도윤을 깨웠다. 함께 일출을 봤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일출이었다. 새로운 출발이에요, 정희 씨. 네, 함께 시작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희는 생각했다. 어제 받은 반지를 내려다봤다. 소박하지만 예쁜 반지였다. 이 반지가 의미하는 것. 평생의 약속. 서로를 향한 사랑. 비행기에 올랐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였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곳이 있었다. 우리의 집. 우리의 보금자리. 도윤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사랑해요, 정희 씨. 저도 사랑해요, 도윤 씨. 서울에 도착한 후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정희의 작은 월세방을 정리하고 도윤의 집으로 이사했다. 정육점 위에 있는 2층 집이었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지만 둘이 살기에는 딱 좋았다. 이사날 도윤이 짐을 들어주었다. 계단이 가팔라요. 천천히. 올라가면 우리 집이에요. 네, 우리 집이에요. 집안을 둘러봤다. 넓은 거실, 아담한 주방, 편안한 침실. 모든 것이 좋았다. 무엇보다 도윤과 함께라는 것이 좋았다. 여기 정희 씨 공간으로 쓰세요. 책도 놓고 과외 준비도 하고요. 도윤이 작은 방 하나를 가리켰다. 고마워요, 도윤 씨. 제 공간이 생기다니 좋네요. 짐을 정리하고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간단하게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차렸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특별했다. 함께하는 첫 저녁이었으니까. 맛있어요, 정희 씨. 고마워요. 내일은 더 맛있게 할게요. 며칠이 지났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도윤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도윤은 아래층 정육점으로 내려가 일을 했다.
정희는 집에서 과외 학생들을 가르쳤다. 저녁이 되면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너무나 소중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명절이 되어 딸들이 찾아왔다. 도윤을 소개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 떨렸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는 당당하게 소개하고 싶었다. 얘들아, 엄마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 누구세요, 엄마? 이분은 박도윤 씨라고 하시고 엄마랑 함께 살고 있는 분이야. 큰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진지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시는 거 아니에요. 응, 정말 괜찮아. 엄마 이제 외롭지 않아. 도윤 씨가 엄마를 정말 잘 대해주시고 엄마가 정말 행복해. 오랜만에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돼. 작은 딸도 도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도윤 아저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엄마 진짜 많이 외로워하셨거든요.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뵈어서 엄마한테 미안했어요. 도윤이 정중하게 대답했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정희 씨를 평생 잘 모실게요. 저도 정희 씨 덕분에 외롭지 않고 행복해요. 딸분들도 자주 놀러 오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딸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딸들의 근황, 손주들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 따뜻한 시간이었다. 딸들이 돌아간 후 도윤이 큰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희 씨, 딸들이 인정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사실 엄청 떨렸어요. 혹시 반대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했어요. 저도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 걱정 없어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 후로 우리는 더욱 당당하게 살았다. 동네 사람들이 쳐다봐도 깨이치 않았다. 손을 잡고 걸었다. 함께 장을 봤다. 함께 웃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도윤과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희 씨, 제가 과거에 병광세라고 불렸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알아요. 그게 뭐 어때서요? 그게 사실은 저도 평생 고민이었어요. 3명의 부인이 다 저를 떠났고 동네 사람들은 제 탓이라고 수군거렸으며 저도 제가 뭔가 잘못된 사람이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윤 씨,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도윤 씨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정희 씨는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하게 말해야 했다. 처음엔 놀랐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전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고 3명의 부인이 왜 떠났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좋아요. 그게 도윤 씨의 일부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도윤 씨가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희를 꽉 안았다.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며칠 후 동네를 걷다가 저 멀리서 지호의 모습이 보였다. 순간 긴장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도 않았고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지호도 정희를 봤다. 눈이 잠깐 마주쳤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도윤만 바라봤다. 도윤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괜찮아요, 정희 씨. 저 사람 본 거 맞죠?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봤어요. 하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때 일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도윤 씨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도윤 씨만 있으면 충분해요. 도윤이 정희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부끄러운 순간도 배움이 되네요. 잡은 손은 제가 먼저 놓지 않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다.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 있었다. 가을바람이 시원했다. 행복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식탁에 소박한 반찬을 차렸다.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다. 도윤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도 맛있어요. 내일은 더 맛있게 할게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함께해요. 네, 평생 함께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다.
도윤이 설거지를 하고 정희가 닦았다. 작은 일상이었지만 행복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었다. 뉴스를 보다가 예능을 보다가 다큐멘터리를 봤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다.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했다. 밤이 깊어졌다. 주방등을 껐다. 거실등도 껐다.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정희 씨, 오늘도 행복했어요. 저도요, 도윤 씨. 내일도 함께해요. 네, 내일도 모레도 평생 함께해요.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다. 달도 떠 있었다. 조용한 밤이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정희는 생각했다. 묻지마 관광에서 우연히 만난 이 남자가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전봇대 전단지를 보고 우연히 시작한 여행이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결말을 맺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비록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지호와의 일탈이라는 큰 실수도 저질렀다. 동네에 소문도 났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 결국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진짜 행복을 찾았다. 사랑은 나이를 고르지 않았다. 우리는 오늘을 그리고 내일도 함께할 것이다. 포근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의 하루가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눈을 감았다. 도윤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 편안했다. 안전했다. 행복했다. 내일도 이 사람과 함께 깨어날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조용히 잠이 들었다. 행복한 꿈을 꾸며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